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하다가 제가 나무 위키를 하던 중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리미널 스페이스와 같다. 그런데 이걸 왠지 영상으로 찍어서 이 나무 위키를 읽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거를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과연 리미널 스페이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거를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일컫는가라는 거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자, 먼저 정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리미널 스페이스. 아마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찾는 것은 아마 이걸 겁니다. 2010년대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파생된 에스테틱. 이게 바로 제가 알고 있는 리미널 스페이스인데, 그렇다면 리미널 스페이스의 원 뜻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봅시다. 리미널 스페이스란 본래 하나의 장소 또는 다른 장소도 아닌 제3의 공간의 한 유형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래 뜻이, 그러니까 뭔가 중첩돼 있는 공간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한국어권에선 전이 공간 혹은 역 공간이라고 번역된다고 하네요. 전이 공간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소닉 최신작 중에 소닉 프론티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코스 중에 전이 공간이라는 코스가 있는데 아마 그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출처까지 써져 있네요. 되게 알차다. 경계. 경계. 그래서 리미널이라는 용어는 문화 인류학적 개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그 경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휴전선 쪽도 경계인데 그쪽 장소가 되게 저희에겐 어색한 장소잖아요. 되게 모순적이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리미널을 분류하는 게 일상 사회생활로서의 분리, 문턱을 주변 또는 전이역, 그리고 재통합. 아하.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이 학자분들의 생각을 종합해 보면 중간적인 전환 상태라고 리미널 스페이스를 정의 내릴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제가 방금 생각해낸 휴전선도 어느 정도 맞다고 봐야 될까요? 되게 모순적인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국경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국경선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을 그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아하. 그래서 이 리미널 스페이스가 미술 장르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되게 2006년 작품일까요? 되게 심오한 느낌인데, 그래서 장소의 의미가 첨예하게 나타나는 리얼리티의 장소, 미디어 공간과 인터페이스 행위, 주변 환경의 규모, 시간 개념, 정보의 의미를 재조직화, 관객 스스로가 육체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 이것이 현대 미술에서의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하네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뭔가 약간 커튼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건축을 볼까요? 건축에서의 리미널 스페이스는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네요. 불분명하게 경계가 모호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마다 담이 있고 관리사무소로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되게 모호하게. 이 사진이, 이거 어디가 명확한 그 경계인지가 알 수가 없죠. 이런 그 사진을 보면. 후지모토 소우라는 분의 파이널 우든 하우스라는 건축 작품인 것 같네요. 애매모호하게 하는 구역들. 이게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학술적인 의미로서의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2010년대를 전후해요. 영미권 인터넷 공간에서는 경계에 위치한 장소를 의미하는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밈이 파생됐다. 결국 밈인 거죠. 그래서 파생된 의미인 리미널 스페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리미널 스페이스를 차용한 에스테틱으로 친숙한 공간 같지만 원래라면 있어야 할 것이 없어 알 수 없는 괴리감, 위화감을 자아내는 공간을 이루는 개념이다. 아하. 알 것 같아요. 저 뭔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네요. 예를 들어서 심야 영화를 보고 그 날의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 심야 영화를 보고 나올 때 보통 그 쇼핑몰에 있잖아요, 영화관이. 거기를 나올 때 수상에 텅 비어 있고 불도 꺼져 있고 되게 어색한 공간이 있어요. 그게 아마 리미널 스페이스 아닐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거는 최근에 강변 테크노마트를 갔는데 거기 지하 쪽이 그 입점해 있는 곳도 되게 적고 막 불도 꺼져 있고 어지럽게 널려져 있고 마치 공사장처럼 이런 되게 위화감이 드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 테크노마트 쪽에서. 그거가 딱 리미널 스페이스의 정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상할 정도로 텅 비어있는 느낌, 이게 아마 리미널 스페이스가 아닐까. 수영장 등을 보면 특히 수영장, 풀코어가 뭘까요? 아, 나무위키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계속 들어가게 돼. 풀코어? 아, 풀코어는 위키에 들어가면 나올까요? 아, 딱 이거군요. 그러니까 밸브 게임 게리모드 같은 것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진짜 수영장은 대부분 북적북적 하잖아요, 사람들로. 근데 그런 게 없고 불도 수상할 정도로 어둡게 돼 있고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런 게 아마 풀코어가 아니고 풀코어고 리미널 스페이스가 아닐까. 아, 그쵸. 인간의 세계를 어설프게 흉내내거나 덜 만들어진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코스믹 호러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으며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과 함께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해방감과 공허감이 느껴지는 점은 죽음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2020년대부터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백룸이 그 유명한 사진이 있는 그 일련의 밈을 통칭하는 거죠. 백룸이 유행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백룸 볼까요? 그쵸, 이 사진. 야, 이게 진짜 리미너 스페이스의 정석 아닙니까? 강변 테크노마트가 딱 벽지가 이런 색깔이 아닌 것 빼고는 다 딱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대중매체에서는 그쵸, 이거죠. 게리모드. 특이하게 밸브의 소스 엔진을 활용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리미너 스페이스의 느낌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페어 덕후와의 심리와도 유사하다. 대놓고 의도하는 사들에는 아무래도 백룸이겠죠. 백룸. 그리고 아무도 없는 이케아 매장을 다룬, 이게 무슨 재단인데? 네, SCP 재단. 이건 제가 나중에 제대로 한번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이 SCP 재단 관련 나무위키 내용은. 그래서 이것도 백룸과 설정이 비슷하다. 슈퍼 리미널, 이건 게임일 거예요 아마. 네, 이것도 백룸의 느낌을 차용했고, 더 스탠리 패러블, 이건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플레이 영상을. 이거는 정말 저가 정말 재밌게 했었거든요. 이게 진짜 리미널 스페이스를 다룬 거죠, 이거는 완전. 그래서 울트라 디럭스, 이 게임의 후속작일 겁니다. 이 후속작에선 대놓고 이 문서의 현실 문단에 있는 호텔 체크인 로비 사진을 집어넣거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도 백룸 드립을 치는 등 적극적으로 써먹었다. 호텔 체크인 로비 사진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호텔 사진에 게시했던 유저가 이 울트라 디럭스의 아트 디렉터였구나. 아, 이건 몰랐네요. 현실을 볼까요? 현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탠리 패러블 아트 디렉터가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라는 뜻이겠네요. 아, 이건 진짜 아까 그 백룸 사진과 더불어 거의 정석인데요, 그 리미널 스페이스에. 자, 계속 봅시다.
월마트 괴담. 이거는 그 하이퍼링크가 안 돼 있네요. 짱구 핸더랜드의 대모험. 핸더랜드의 대모험은 저는 중성마녀가 생각이 나는데 그 중성마녀가 나오는 부분은 핸더랜드의 대모험의 후반부예요. 후반부고 초반부만 하더라도 핸더랜드의 대모험은 되게 기괴한 분위기도 살짝 있었고요. 그리고 좀 섬뜩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또 리미너 스페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노맨즈 스카이 이건 제가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네. 이것도 리미널 스페이스를 차용했다고 하네요. 닥터후 되게 유명한 드라마죠. 리미널 스페이스의 가치는 공포 에피소드가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닥터는 정말 짱센 주인공이기 때문에 기지를 발휘해서 벗어난다고 하네요. 키사라기역 일본의 도시 전설인 것 같은데 이건 약간 그 엘리베이터 다른 세계로 가는 법? 그거랑도 약간 비슷하네요. 그래서 뭐 8번 출구, 큐브 시리즈, 이거 영화죠? 이런 식으로 리미널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있고, 의도하지 않은 사례도 있네요. 게리모드. 소스 엔진 문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게리모드가 리미널 스페이스 현상을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게임으로 유명하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컨스트럭트 맵의 지하가 유명하며 롤플레이 다운타운이라는 맵에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을 알리면서 크게 유명해졌다. 게리모드가 왜 유독 이렇게 느낌이 많을까요? 이거는 소스 엔진 문서를 잠깐 봐야겠네요. 기타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소스 엔진으로 만들어진 게임들에는 전반적으로 음산한 느낌이 난다는 평이 있습니다. 맞아요. 포탈 시리즈도 그래요. 포탈 2는 아닌데 1이 진짜 무섭습니다. 1. 하프라이프 2도 게리모드로 플레이하면 그 NPC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무서워요. 그러네요. 탈출 후 글라도스와 맞서기 이전까지 그리고 레이븐홈 그 목사님 나오는 에피소드죠. 챕터죠. 저 팀포 좋아하는데 팀포에서도 이게 예외가 아니군요. 레포대도 그러니까 혼자 이게 딱 리미널 스페이스랑 똑같아요. 정신없이 막 싸우고 레포대나 팀포나 다 정신없이 싸우고 그러는 맵인데 협동하는 그 게임인데 갑자기 홀로 있게 되면 무섭죠. 예. 그쵸. 소스 엔진으로 스탠리 페러브를 만들었구나. 하지만 이거는 그 소스 엔진을 활용한 게임의 개발사가 의도한 거지 엔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나무위키에서는 말하네요. 마비노기의 영웅전은 같은 소스 엔진임에도 이런 분위기가 거의 없다. 마비노기라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 좋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나왔네요. 마인크래프트 나왔습니다.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구분짓기엔 뭐하지만 이 특유의 분위기가 있죠. 특히 과거 버전에는 훨씬 더 거칠었고 맞아요. 마인크래프트가 예전에 되게 어두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밝기가.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공간. 뭐 지금은 주민이 있다지만 넓은 맵을 외롭게 탐험한다는 특성 때문에 괴리감이 느껴지고요. 최근 버전에야 막 이렇게 친화적 몹들, 자연경관 이런 게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죠. 동굴도 그 던전도 거의 조금만 나왔고 그래서 히로빈 유명하죠. 히로빈은 정말 저의 초등학생 시절을 강타한 나름대로 마크 유저들에게는 강타했던 그런 소소한 괴담입니다. 슈퍼마리오 64 닌텐도 64 시절에 그 조악한 3D 그 화질을 리미널 스페이스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슈퍼마리오 64 DS를 예전에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무섭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근데 64를 제가 나중에 그 슈퍼마리오 3D 컬렉션이라는 그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그 64 버전이랑 64 DS는 다릅니다. 주인공이 64 DS는 4명이지만 64에서는 원작에서는 마리오 1명이거든요. 그런 점도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샤인도 해봤는데 선샤인부터는 진짜 딱히 그런 느낌이 없었고요.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이건 제가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확실히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무주라의 가면, 오카리나의 후속작인 그 무주라의 가면도 더 무서워요. 그건 더 무섭습니다. GTA 시리즈? GTA 시리즈도 있나? 특정 미션을 총격전을 위해 쓰였던 장소를 대표적이다. 아, GTA4의 리버토리움 박물관. 딱 알겠다. 아, 맞아요. 수상할 정도로 조용한데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GTA4는 들어갈 수 있는 그 건물이 많아요. GTA5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 가면 되게 적막하거든요. 아, 저는 오히려 여기서 그 리미널 스페이스 예시에 이게 나와서 더 무서운데요. 이제 앞으로 무서울 것 같은데. 포탈입니다. 포탈이야 뭐 소스 엔진, 밸브의 소스 엔진 게임이다 보니까 당연히 리미널 스페이스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 생각해요. 맞아요. 배경음은 또 아예 없어요. 맞아요. 그러게 일그러지는 듯한 느낌 소리도 있고 약간 흐느끼는 듯한 소리도 있어요. 다만 포탈2에는 휘틀리라는 아주 감초 캐릭터의 등장으로 이런 감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 사진은 진짜 뭐 정석이죠. 어디가 아니고 바뀐지. 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가 나온 건지 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아, 장식물을 두거나 행사 장소로 활용하는데 촬영할 때는 공사 중이었다. 그쵸, 공사 중일 때가 많죠. 나리타 국제공항 내 히가시 나리타역이다. 인적이 드문데 이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무섭네요. 사람이 없는 게 중요하죠, 확실히. 근데 최소한 이 역도 빈도가 꽤 있어가지고 오히려 활발한 역에 가깝다라는 평도 있고요. 여긴 어디죠? 아! 평양! 야, 사람들 이쪽이 텅 비어 있는데 여기는 기괴할 정도의 LED가 휘황찬란하게 있고, 평양은 2025년인 지금도 되게, 물론 북한이 그런 수준이지만 정말 낙후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낙후돼 있다는 게 평양은 이제 확실히 인프라 자체는 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유령 도시라는 거죠. 그 주민들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뭐 전기가 아직도 전기난이나 전류난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때 2018년 때까지만 해도 있는 전기 없는 전기 다 써서 이거를 했다고 믿을 정도로. 하지만 비판도 있네요. 이게 너무 남발된 감도 있어요. 이 백룸이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볼 텐데, 이 백룸이라는 거를 너무 이제 그 저연령층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연령층이 아니라도 되게 뇌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꾸 막 뭐만 하면 백룸 리미널 이러니까 이걸 비꼬려고 니미럴이라고도 하는 이런 되게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났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게임들도 있고요. 자, 마지막 본 문서의 리미널 스페이스 사진들 외에 대표적인 사진들이 또 있습니다. 아,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해외 사람들에게. 한번 볼까요? 뭘까요? 한번. 뭘까요, 이게? 아, 레딧인데. 아, 저기 와본 것 같은데? 저기 가본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장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미니멀한 스타일이 됐는데, 이게 또 리미널 스페이스의 조건과 절묘하게 맞물린 것이다. 그쵸. 그리고 한국의 야경이 사이버펑크 느낌으로 보인다고 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아마 이런 것들이 또 한국의 리미널 스페이스, 그런 한국에서 좀 인기를 끌을 수 있었던 배경들이 아닐까.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할까요? 자, 여기까지 리미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주로 밸브 게임을 많이 할 때
얻었던 그런 섬뜩한,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를 할 때 얻었던 섬뜩한 기분을 잘 그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나무위키 문서였고, 나무위키 읽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문서 읽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거 읽을까 한번 생각을 쭉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